알찬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골프를 치고 호와 오찬을 즐기고 전두환 씨가 자기 재판은 출석하지 않으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로 보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행동을 좀 보였습니다. 강제로라도 출석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니까 전두환 씨는 우리 착한 알츠하이머 앓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기도 했는데요. 골프와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또 공개를 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말고 좀 새로운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만솔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저격수다 이렇게 부르던데 어쩌다가 이렇게 저격수가 됐습니까? 네, 제가 서대문구의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관할 거주자인 연희동 전두환 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5.18에 대한 어떤 학살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추궁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만솔 부대표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인사도 못했는데 다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만솔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만솔 부대표 지금 아주 정의롭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희동에는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있고 책임에 있는 사람으로는 또 전두환 씨하고 두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그중에서 전두환 씨를 조금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노태우 씨도 말씀하신 대로 연희동 살고 있고 길 하나 건너서 아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태우 씨는 특별히 좀 추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좀 밟지 않는 것이 노태우 씨도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또 전두환 씨에 이어서 군사 독재 정권의 어떤 주역입니다만 노태우 씨는 아들 노지현 씨를 시켜서 그렇죠. 대신해서라도 반복해서 5.18에 대한 어떤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그게 진심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전두환 씨와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런데다가 노태우 씨도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나서 추징금을 2천억 원 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몇 년 전에 진작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납을 했습니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씨랑 이 부분도 굉장히 상반되고 제가 가장 그래도 노태우 씨가 그나마 낫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전두환 씨는 틈만 나면은 그렇게 망언을 합니다. 네. 5.18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규정한다든지 혹은 이순자 씨가 올해 초만 해도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모든 국민들의 속을 정말 뒤집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틈만 나면은 황제 골프를 즐기고 또 12.12 당일날 근신해야 되는데 그날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고급 식사를 즐기고 뻔뻔한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전두환 씨는 도저히 그냥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분노가 틈만 나면 이렇게 좀 불태워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죠. 그런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만솔 부대표가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는 게 이거 이상하다. 나만 쫓아다니느냐. 이거 불법 아니냐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어가 예전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전두환 씨가 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은 이 자리도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추징금과 세금을 다 완납하고 그리고 5.18 이 영령들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 앞에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면 그때는 더 이상 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대표님이 전두환 씨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고 매우 불법적이고 매우 좀 뻔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추적의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다 이런 얘기신가 봐요. 그러면은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두환 씨 측의 변호인이 12.12 날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그 중식당에서 싹시핀 오천이라고 불리는 식사를 할 때 아니 이 자리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이거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던데요.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제가 전두환 씨의 어떤 추적과 단죄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경위를 다 밝히긴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식당에 저도 가서 돈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원래 그럴 자유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식당에서 함께 있었던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사실 그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와는 달리 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우연히 이제 붙인 거예요?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우연치고는 너무 좀 지독한 우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도 그 자리가 식사 자리임을
감안을 해서 제가 식사 도중에 접근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식사를 다 마치고 많은 국민들께서 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 식당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 그런 전두환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등 저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두환 씨가 식사하는 장소, 그러니까 몇 호실에서 먹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방해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다가 네네. 식사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시고 전두환 씨 일행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바깥에서 그와 관련된 지금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다. 그리고 네, 뭐 속된 말로 예, 밥 먹을 땐 뭐도 안 건드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정도 예의는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임 대표님은 뭐 드셨어요? 식사. 제가 여기가 중식당이니까 뭐 짜장면이나 짬뽕 정도 먹어야겠다라고 메뉴판을 펼쳤는데 네. 짜장 짬뽕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예 없고요. 가장 저렴한 메뉴가 단품으로 8만 원짜리. 8만 원이 가장 저렴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공 하나가 더 붙었나 하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8만 원짜리가 맞는 겁니다. 어머야. 그래서 제가 이제 동행이 1인이 더 있었습니다. 눈물에 16만 원. 정말? 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비싼 밥 처음 먹어봤고요. 저 카드 찍힌 거 보고서는 애기 엄마가 밖에서 도대체 뭘 먹고 다니는 거냐. 한 끼 식사에 16만 원을 먹다니 점심에 크게 혼났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눈물의 한 점심인데 네. 제가 나중에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다니시려면은 활동비도 필요하고 힘드시겠어요. 당에서 이제 영수증 청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전두환 씨 측에서는 우리 돌아가면서 이 점심값 내는 모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이제 부부 동반으로 계속해서 모이는 그 하나의 중심으로 모임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당 일단 1인당 식사가 20만 원이고 또 뭐 술도 조금 곁들이고 그럼 사실은 상당히 비싸질 건데 네. 29만 원밖에 없는 전두환 씨 내도 어쨌든 그 모임에 있으니까 그분들도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내는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현장에서 결제하는 모습을 따로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식당 측에서도 여러 언론에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할 때 누가 결제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씨가 돈을 직접 안 내고 주변에서 내줬다고 한다면 재산이 없다고 뻔뻔하게 버티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전두환 씨를 옆에서 이제 도와준 조력하는 꼴이 되고 또 전두환 씨가 내가 오늘 12.12 40주년이니까 기분으로 쐈다 하면은 그날 그 자리 식사가 최소가 200만 원이고요. 그러겠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저런 요리들이 메뉴판에 없는 추가 특별 요리들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 없는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 제가 그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A 코스를 먹었어요. 20만 원짜리인데. 코스 이름도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A 코스. 근데 그 코스에 들어가지 않은 저도 이제 이런 요리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불도장 이런 요리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불도장 하나가 15만 원이에요. 그 추가 요리 하나가. 그러니까 진짜 비싼데. 예, 전두환 씨가 그날 먹은 것, 전두환 씨 혼자서 먹은 식사가 최소 35만 원을 혼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가 총 10명이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날 한 끼 식사에 거진 한 300만 원 정도 지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한 400만 원 넘게 썼겠네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는 전두환 씨 그날 20만 원짜리 샥시피 먹었을 때 9만 원 남았겠네요.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거보다 더 먹었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런데 그날 좀 봉변을 당하시더라고요. 예, 그날 이제 남성 5명, 여성 5명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그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최세창 당시 3공수 여단장 이렇게 핵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어떤 아내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추정되시는 분이 제가 전두환 씨가 식사를 다 마치고 첫 문장, 첫 질문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제 요즘 입틀막이라고 하죠. 입틀막. 예, 입을 틀어막는 그런 공격을 저한테 뭐 이제 시전을 하셔서 제가 첫 문장을 끝내지도 못하고 전두환 씨가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행죄를 고소하실 수 있는데 제 법적 조언을 드리자면. 그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저도 아이러니가 골프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예, 골프장에서는 이제 동행하시던 같이 라운딩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골프채를 저한테 막 휘두르고. 골프채를요? 그거 네.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렇죠. 주먹으로 가격하고 하는데 제가 골프채로 맞으면서도 그날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네. 입틀막 공격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요? 첫 문장도 못 끝냈습니다. 제가. 뭘 여쭤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셨죠? 네.
아, 누가 그랬냐? 예, 이제 아내 되신 분 한 분이 그런 것으로. 근데 이제, 저 사람은 정호용이다. 저 사람은 최세창이다. 제가 남성분들은. 알죠, 이름을. 예,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 다 알려주신 분들이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뭐 본인이 내가 뭐 누구, 뭐 정장군 와이프야 뭐 이런 식으로 밝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특정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굳이 뭐 입틀막 정도는 제가 그냥 애틋해하고 말았거든요. 좀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누군지 찾아내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저는 제 관심사는 오직 한 명뿐입니다. 그 되게 품이 크시네요. 참 허용적이신데. 자, 그런데 그날 전두환 씨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뭐 내려온 거가 뭐 몸이 아프다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다. 이 사람은 되게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식당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식사 마치고 나오는데 각하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죠. 주변에 그렇게 권한데도 전두환 씨가 굳이 이제 계단으로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단 1, 2층 정도는 아주 거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영상에서 보시면은 왼손으로는 이순자 씨 손을 붙잡고 그렇죠. 오른손으로 이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이게 거동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전두환 씨가 이날 상당히 과음을 했습니다. 아. 예,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와인도 그냥 한 종류가 아니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제 샴페인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추정이 돼요. 네. 근데 제가 뭐 맛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종을 정확히 확인은 어렵지만 그렇죠. 와인이 최소한 2종류 이상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2시간여 동안에 아주 쉬지 않고 여러 번 건배사도 하고 잔도 부딪히고 하면서 전두환 씨가 꽤 만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말도 많이 했다면서요. 이날 2시간의 대화에 거의 한 80% 정도를 전두환 씨가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스트 좌장격으로 아주 떠들썩하게 대화를 주도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해서 그래서 취해가지고 그래서 몸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진짜 실망스러운데 어제가 사실 전두환 씨 재판 16일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16일이 광주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날이었는데 전두환 씨가 재판 출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는 강제 출석시켜야 된다 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출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전두환 씨에게 뭐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전두환 씨가 건강상의 이유 그때 또 이유도 다릅니다. 어떨 때는 뭐 독감이고, 어떨 때는 기력이 없어서,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알츠하이머라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 여지없이 또 한 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제 구인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성난 법 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재판 그리고 다른 어떤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평성 그렇죠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전두환 씨를 더 이상 불출석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거는 부당한 특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실 겁니까? 제가 앞서도 밝혔지만 제가 전두환 씨만 추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네. 그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어서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